신축년, 신축년 경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신축년. 신축. 그리고 경금. 신축년 경금 뭐예요? 조금 너무 높이 했나? 겁재.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정인. 이렇게 되었죠. 보통 천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지지의 형충해합을 얘기를 해요. 신축년의 경금에게 신금은 겁재입니다. 겁재는 뭐예요? 독립, 분가, 이탈, 그리고 쟁제라고 해서 돈 쓰는 것, 억울한 것, 낯선 경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축년, 그랬으니 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세운을 볼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세운 보는 팁입니다. 세운 보는 팁이에요. 이 팁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난번 영상들을 보니까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겁재가 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운을 볼 때 천간에 있는 것은 육치는, 천간은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지지는 그것의 힘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천간에 있는 놈이 지지에 근을 달고 왔으면 극도 하지만 생을 먼저 해요. 근데 근이 없이 오잖아요. 힘이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극을 먼저 하거든요. 제 신축하고 근이 있게 왔잖아요. 그러면 생을 먼저 한다는 얘기인데, 겁재가 생하는 건 뭐가 있어요? 상관을 생하죠.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겁재가 식신을 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겁재는 뭐예요? 경쟁자,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또는 돈 나눠 가져야 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겁재가 운에서 근을 받고 왔으니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는 나를 도와주고 대가를 나눠 갖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겁재운이 오면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 나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겁재 그랬잖아요. 겁재가 원래 겁탈할 겁재에 재물재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 재물을 뺏어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기는 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가가 꼭 돈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이웃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막 도와주면서 생색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겁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생색낼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딱 지불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겁재가 운에서 왔는데 신약하다, 또는 그것이 식상을 생했다라고 했다면 아는 사람이 또는 낯선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고 겁재가 식상을 생했으니 식상생재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눠 가져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또는 내 일 도와주고 돈 나눠 갖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는 것이 겁재가, 신축년의 겁재가 식상을 생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한 경금일간에게는 신축년에 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수익이라든지 이득,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신강하면 뭐가 있어요? 독립, 분가, 이탈 그랬잖아요. 겁재 같은 경우는 낯선 경험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낯선 경험을 한다. 어떤 의미예요? 내 집에 혼자 있다가 내가 낯선 경험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겁재가 왔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왜? 내 팔자에서 인식하기를 나 도와주는 사람이 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분가, 독립, 이탈,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쉬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회사를 간두고 내가 사업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이 좀 생뚱맞은 데로 가요. 낯선 곳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겁재가 왔으니까 좀 낯설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해요. 예전에 이거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약간 19금이에요. 약간 19금인데 제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첫 경험을 언제 하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겁재운의 대부분이 첫 경험을 하더라. 왜? 낯선 경험을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운에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집을 떠나거나 했을 때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것 그랬잖아요. 왜 억울하냐면 겁재가 다자한데 또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경쟁자가 나타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성을 극해요. 재성을 극하면 재생관이 안 되잖아요. 재생관이 안 되는 것은 내 명예가 실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외부의 경쟁자가 와서 내 것을 뺏어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겁재운에 이직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싸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회사 옮긴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겁재운에 독립, 분가, 이탈, 새로운 경험하는 거, 돈 쓰는 거, 억울한 거 그러는데 왜 돈을 쓰냐면 겁재 그랬으니 자존심 그러거든요. 겁재는 자존심 살리려고 돈을 씁니다. 약간 헛돈 쓰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 신강하든 신약하든 겁재가 운에서 오면 돈 나간다라는 개념인데 신약할 경우에는 돈이 나가긴 하지만 나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강한 경우에는 내 것을 일방적으로 뺏기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관이 있으면 지켜지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관이 있어야 겁재라고 하는 경쟁자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라고 하는 식상이 있어야 겁재가 왔을 때 그 겁재라는 경쟁자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도 화, 수 이게 다 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만 있으면 경쟁자를 눌렀으니까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있으면 화 없이 수만 있으면 사람을 이용을 했으니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좀 적게 가져야 돼요. 7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3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논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신강할 경우에 경쟁이 심화된다, 심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놈이 쟁제를 했는지, 쟁제를 했으면 관이 구몰되기 때문에 겁재라고 하는 경쟁자로 인하여 내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운 이렇게 했는데 좀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보통 세운을 통변을 할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친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천간으로 오는 것은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70% 이상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사건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30%가 지지에서 일어나는 형충해합이에요. 그것이 이제 연월일시 어디를 건드렸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월령 기준으로 볼 거예요. 월령은 사회활동을 하는 궁이거든요. 직업궁, 사회활동궁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월령 그랬으니 주로 일과 관련되는 거. 일직을 했으면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애정사를 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인월부터 볼게요. 인월 경금 편제격이죠. 편제격에 겁재가 왔다라는 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는 하는데요. 보통 편제격에는 비견이 와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인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겁재가 왔으니까 유사하게 도와주는 걸 얘기를 해요. 또는 조건을 걸고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월 경금에게는 좀 조건부로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의 이 축토가 인목이랑 합을 했잖아요. 축중의 신금이랑 인중의 병화도 합을 했고 기토랑 간목도 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암합이 되어 있잖아요. 월령이라고 하는 내 직장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이라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서적으로 거래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합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안으로 계약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재성과 인성이 합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지식 또는 아이템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이템에 해당되는 거고 기획 상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새롭게 공부하고 기획할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딱히 변동사항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다만 겁재가 왔으니까 회사를 간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닐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직접적으로 옮기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묘월 그럼 정제격 그랬죠? 정제격이 겁재를 본 겁니다. 정제격이 겁재를 본다라는 것은 격을 극하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격을 극하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정관이 있다거나 병화라는 편관이 있다면 겁재를 합하고 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돌입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정제격인데 신약한 경우 관이 있을 때는 경쟁에서 이깁니다. 신강할 경우 겁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왔으니 내가 그때 얻은 것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지지로는 딱히 어떤 합의라든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진월 편인격 그럴 수 있고요. 수가 투관됐으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목이 투관됐으면 뭐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격일 경우에 쟁제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경쟁에 참여하다, 투자에 참여하다 이럴 수 있는데, 관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긴다, 관이 없으면 경쟁에서 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축진파 하면서 진중에 개수, 을목 이게 투관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을목이 투관되어 버리면 쟁제가 되는 거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수가 투관되었을 때는 일거리가 새롭게 늘어납니다.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령에서 파했잖아요. 겁재가 같이 왔고, 그러면 수가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사달 편관 원령이죠. 투관이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생지 원령에서는 투관에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편관격, 편관이 겁재를 받고 인성이 합을 했잖아요. 관의 인성이 합을 했으니, 원령이라고 하는 관의 인성이 합을 했으니 내가 추진하던 일들이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겁재랑 정인이랑 편관이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는 좀 원하지 않던 또는 오래 묵었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가는 거, 하반기 정도 가서 해결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겁재를 달고 왔으니까 나 혼자 그걸 해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합을 하는 거잖아요. 원령의 삼합을 할 때 대부분 자기가 개발하려고 했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인성이 왔으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겁재가 왔을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성을 극하면 인성이 살아나거든요. 인성이 살아났으니까 겁재운에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공부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4월생 같은 경우에 좀 늦어지지만 또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두어 번 도전했을 때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5월 경금 정관격 그랬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겁재를 받다라는 거잖아요. 딱히 나쁜 개념으로 쓰지는 않아요. 다만 관이 약한데 재성을 겁재가 극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외부의 사건 또는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하던 일이 중단이 되거나 그래서 일적으로 좀 꼬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추고 기문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문 원진 원령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지연되거나 답답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꼬여서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겁재 때문이다, 즉 경쟁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을 극했으면 일이 심각하게 꼬이는 거고요. 재성이 좀 멀리 있어서 극당하지 않으면 그냥 겁재로 인하여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성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경관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월에 정화, 을목 이렇게 투관될 수가 있죠. 투관이 안 되면 그냥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정인격이 겁재운을 만났잖아요. 근데 저 미토가 화의 생을 받지 못하고 사주의 비견겁지가 다자할 경우에 겁재가 오면 내 권리를 뺏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흔히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홍진영 씨 경금일간이거든요. 겁재가 운에서 왔죠. 인성을 설했고 그리고 재운이 왔을 때 목이 천간에 투관되거나 뭐 이랬을 때 문서에 대한 탈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즘 홍진영 씨가 그런 일이 있죠. 학위, 박사학위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위 논란, 저작권 논란 또는 내 소유에 대한 권리 증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게 미월 또는 축월, 술월 이런 격들의 원령들의 경금이 내년에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설이 안 됐으니까. 근데 화가 없으면 조건이에요. 화가 없으면 진술충미 원령의 경금이 내년에 화가 없으면 올해 홍진영 씨도 그런 일이 생겼던 것처럼 화가 없으면 권리 증서를 뺏긴다거나 또는 저작권 시비라든지 표절을 했다는 욕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언제? 목이 언제 투건돼요? 내년에 임계 갑오 을미월 이럴 때,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 7월 이럴 때 그런 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신월 걸록격, 그렇죠. 걸록격에 겁재가 투관됐습니다. 신월부터는 경금이 신강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경쟁에 돌입하게 될 수 있는 시기이고요. 관이 없다면 경쟁에 밀릴 수 있습니다. 즉 돈 나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투자했는데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축토가 신금을 어떻게 작용하는 그런 작용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인성이 비견을 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령을 생하는 거니까 자기 고집이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주관, 고집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게 될 경우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투관이 되었다면 금생수하게 되는 거니까 일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가져야 될 것이 커질 수 있으니까 돈 욕심 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양인격, 그러죠. 6월 경금, 양인격 6월 경금이 신금을 봤으니 양인이 비인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비인은 천간에 떠 있는 겁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재성이 약하게 있을 경우에 쟁재가 됩니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아버님 건강 같은 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처의 건강, 남자들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유축 합 금국을 이루죠. 그럼 이제 원령을 기반으로 해서 금기가 지나치게 강해졌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서 또는 욱하는 감정에서 윗사람과 다툰다거나 회사를 뛰쳐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그랬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억울하더라도 참고 그래 운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원령에서 3업을 했잖아요. 부족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시기에 회사를 간두고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망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술월 편인격, 아까 얘기했죠. 진술충미 원령에 화가 없는 경금은 겁재가 왔을 때 내 권리를 뺏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서적인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밀려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축술형 하면서 관이 깨지고 신금이 깨지고 술토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깨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약한 경우 또는 관이 귀신이 아니거나 이랬을 경우에 축술형 하면서
관이 드러나서 명예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명예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관이라는 게 깨져서 명예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되게 막 저 술토에 뭐 임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호라거나 이래버리면 축술형 하면서 관이 깨지니 여자들 같은 경우 배우자의 건강, 직장의 변동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축술형, 축술 및 사명 같은 경우 장 관련돼서 수술수, 시술할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 같은 거 잘못된 건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월 식신격 그랬죠. 식신격에게 겁재가 왔다라는 것은 내 일을 도와줄 새로운 인력이 투과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 근이 있는 식신격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겁재가 오는 것은 윗사람이나 주변에서 나에게 조건부로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해, 자, 축 하면서 방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축하고 해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견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회사나 직장 뭐 이런 걸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즉 뭐 겁재가 식상을 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긍정적인 걸로 봐도 돼요. 신약해지기 쉬운 구조잖아요. 해월의 경금은. 근데 신강한데 겁재가 와서 식신을 생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로 돕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저 축토가 신금의 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생을 먼저 하게 돼서 내년 같은 경우에 쟁제가 먼저 일어나기보다는 생을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해월의 경금이 화라고 하는 관까지 가지고 있으면 신강하다 하더라도 내년에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내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게 해월의 경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월 경금, 이제 상관격이죠. 자월경금의 상관격은 일간에 근이 없을 때는 상관이 경관한 것을 인성으로 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용신 그러거든요. 그럼 인성용신인데 겁재가 오는 것은 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간에 근이 없이 관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거나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신강할 경우에 경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를 관둔다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해본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겁재 상관 그랬으니까 시비 구설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신약하다 그러면 어쨌든 기인의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하고 금은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이, 인성의 기운이 조금 필요해요. 인관 이런 것이 이게 있어야지 내년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축 합했으니까 인성과 식상이 합을 했습니다. 인성은 문서, 식상은 또는 인성은 지식, 식상은 나의 행동력, 그러면 지식과 행동력이 합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축합하면서 관이 보호됐으니까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운이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월령에서 합을 했으니까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도 나쁘지 않아요. 축월 경금이 또 축토를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인 월령인데요. 개수 투간 또는 신금 투간, 신금 투간 됐다 해도 격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식상격이냐 인성격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식상격일 경우에 신약하면 겁재라고 하는 경쟁자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또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겁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인격이라고 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이 없을 경우 인성을 설하게 되니 내 권리를 침탈당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관이 있을 경우에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 격을 보호했잖아요. 격을 보호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어요. 또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인격의 겁재,
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팔자에 관이 없는 경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문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거짓 문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신축년에 경금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성이 있는데 관이 없을 경우는 특히 그러하고요. 원령의 인성 말고 다른 데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령의 인성이 있는데 겁재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직업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금, 신축년 경금 이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 잘 봤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아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